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도 힘을 빼셔야 이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체인링크 설립자 세르게이 나자로프 이분이 최근에 현재의 하락 국면 이전의 약세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이번 약세장은 산업이 후퇴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사이클은 반복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과정마다 산업의 안정성, 성숙도가 증명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보죠. 2022년 FTX 붕괴, 그때 셀시어스다, 이제 플랫폼들 다 이제 연쇄 파산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의 실패 또는 시스템의 리스크도 관측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변동성을 이전보다 더 잘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론 대청산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무슨 거래소나 아니면 이제 수탁 기관이나 크립토 회사들이 22년 테라 루나처럼 싹쓸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거의 제가 이따 지표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거의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체인링크 지금 이 설립자뿐만 아니고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서클, 테더 소위 말하는 이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일까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 빼겠습니다. 비트만 이런 사람들 있죠. 톰 리, 피터 틸 이것을 구분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옆에서 대충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거가 확실한 낙관론자가 있고요. 근거가 없는 맹신주의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근거가 자기 안에 없고요. 남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실은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업계 리더다, 이제 비트마인, 지금 미실현 손실,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조에 육박하거든요. 이분들이 꼭지랑 바닥을 맞춰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근거를 본인들이 만들고 그 근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분들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거 있는 낙관론자로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근거가 있다 없다는요. 이제 지금 저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금이다, 은이다 그럴 때는 기분 좋고 레버리지 비투족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근데 이건요 보통은 폭락이나 긴 조정, 지금 코인 시장, 작년부터 계속되어 오는 이런 시장, 이런 시국에 실은 결국에는 밝혀집니다. 제가 올해 연준에서 FOMC 미팅합니다. 이때 이제 금리 결정하거든요. 제가 하나 라인을 쭉 그었습니다. 제가 4월 달과 6월 달 FOMC 미팅에 제가 이걸 라인 왜 건지 아시겠죠? 4월 말까지 FOMC 미팅에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정확히는 5월 15일까지 이제 그 연준 의장이고요. 6월 달부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케빈 워시 체제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중순, 또 7월 말, 9월 중순, 10월 말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킬지 혹은 한두 번 더 내릴지 이때부터 이제 결정이 됩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현재 이제 시장은 이 시장의 연준 경제학 박사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 맨날 점도표하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코인 던지는 수준입니다. 그거 못 맞춰요. 그분들도 못 맞추고 이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어찌됐건 현재 확률은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확률을 할 것 같다. 6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한 번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교체 시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15일에 제롬 파월 하시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인계 인수하겠죠. 그럼 사실상 6월 이후에 소위 말해서 케빈 워시 체제가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하반기 되고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해도 연준의 독립성이 강화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나는 그냥 독야청청 내 길을 갈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정부의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산하 기관쯤으로 연준이 이제 정부에 많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태세를 저는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뭐 막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 뭐 이렇게까지 전 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후반 제 동생이 얘기를 드렸죠.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1,000를 지원시키겠다. 트럼프 계좌. 요게 보니까 비과세 투자 계좌입니다. 그리고 18세까지 계속 이제 뭐 월 최대 뭐 $5,000까지 넣을 수 있더라고요. 얘기 드렸다시피 마이클 데리다,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억만장자들의 기부, 후원금으로 이제 신생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25년, 6년, 7년, 8년 요때 태어난 친구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7월 4일에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돈을 $1,000를 계좌에다가 꽂아주는 거죠. 뭐 이때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250번째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바이든 정권은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부채 뭐 이것을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은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미래 세대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부여가 아무래도 정치인은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담았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타이밍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제가 틀리면 틀렸다 바로 얘기하고 바로 수정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도 그 AI 쪽에 이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오픈 AI보다 좀 작지만 굉장한 경쟁사입니다. 이 세 개 중에 딱 한 곳만 올해 IPO를 한다고 해도 작년 미국 전체 IPO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영화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엔트로픽보다 먼저 하고 싶다라고 IPO를 누가? 오픈 AI가 4분기에 우리 IPO 우리 미리 좀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오픈 AI가 왜 엔트로픽보다 먼저 하냐? 경쟁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수익성으로 보면 엔트로픽이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물론 매출은 오픈 AI가 몸집은 큰데요. 이제 엔트로픽은 주로 기업 고객이 한 80% 돼서 이제 다 유료 모델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에 가시죠. 근데 엔트로픽이 만약에 먼저 IPO 먼저 하면 투자금이 그쪽으로 먼저 빨려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샘 올트먼. 오픈 AI 쪽은 우리가 먼저 자금을 쭉 한번 흡입을 시켜보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올해 4분기를 하면 10월부터 4분기가 됩니다. 그 시점을 실제로 앞당기기 위해서 재무 담당, IPO 담당 임원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실제로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는 뭐 일단은 6월 달을 이제 그 뭐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 28일이라고 합니다. 6월 말이나 또는 뭐 목성 금성이 그때 이제 일렬로 만난다.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6월 달에 하고 싶긴 한데 사실상 뭐 로드쇼도 하고 뭐 이제 신고 절차 뭐 이제 그 이런 것들 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당연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3년 내에 뭐 외과 의사가 이제 다 대체될 거라고 하는데 좀 그 감안하셔야 됩니다. 워낙 그 낙관론자고 이제 워낙 그 똑똑하신 분이어서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6월일 수도 있지만 7, 8, 9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재무부 그 TGA 잔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유동성을 넣냐 아니면 흡수하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코인 투자뿐만 아니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거든요. 1분기 말 기준 그러니까 1분기 말이면 3월 말까지 해서 8,500억 달러 지금 이제 TGA 잔고입니다. 2분기 말 그러면 6월 말까지는 9천억 달러 사실은 엄청나게 재무부 잔고 TGA 잔고가 빵빵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져간다는 얘기는 TJ 잔고가 이렇게 뭐 9천억 달러가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자금이 재무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서 재무부는 금리가 높은 장기국채 발행은 좀 줄이고
뭐를 늘린다고 했습니까? 조달 비용이 낮은 단기 국채 발행 비용을 늘리겠다. 자넷 옐런이랑 사실은 뭐 비난을 했지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이게 이제 국채 왜 발행을 왜 합니까? 지금 재정 적자, 이 심각하게 돈 쓸 때는 많은데 돈 나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국채를 통해서 그 이제 발행 그 자금을 이제 당겨오기 위해서 하겠죠. 2분기에도 단기 국채 위주의 대량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단기 쪽에 이제 그 있어야 단기 국채 들고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 찍어낼 수가 있죠. 대량의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인다. 2분기가 뭐 유동성 측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재미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던 올해 4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JP 모건 포함입니다. SLR 또는 ESLR 규제 완화. 이거는 은행한테 자본 여력, 그러니까 돈을 니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캐시가 많아진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이 캐시로 은행은 뭐 합니까? 대출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국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규제 하나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데 날짜가 4월 1일이죠. 자, 이것도 한번 조금 더 파봤어요. 4월 1일부터 이거 이제 뭐 그 규제 완화를 하면 바로 뭐 대출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즈아 모드가 될 수 있겠냐? 아니답니다. 대출 확대 유효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언제 나오냐? 최소 3개월, 6개월 후에 유동성이 이제 막 퍼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 빠르면 여름, 늦으면 가을. 이 왜 그러냐? 뭐 제도 4월 1일자로 규제 완화를 빵 시작을 해도 은행이 의사 결정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점검 막 그냥 핀테크 수준으로 빠르게 하겠습니까?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새로운 위험 관리 지침, 대출 전략 수정, 자본 배분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시키고 얼마까지는 이러이러한 곳에 계획을 짜서 이걸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뒤로 가고 그것보다 뭐는 근데 먼저 할 수 있다? 채권은 먼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SLR 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은 2020년도 그랬는데요. 은행이 미국 국채를 먼저 사라. 특히 아까 단기 국채 얘기 드렸죠. 이것부터 좀 사. 물론 이제 장기 국채를 사라고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채권 금리, 그러니까 많이 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는 좀 적게 줘도 이제 팔리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화되고 2차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출이 실제로 퍼져나가는 이거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후인 여름 7월이나 8월 정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실제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도 빌려주고 2000원. 왜? 뭐 담보로 잡아놓고 돈 빌리고 또 담보로 잡고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7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경제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죠. 이제 그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트럼프가 뭐 7월 4일 이때 이제 신생아 지원금을 발표하겠다. 지금 이제 발표만 하고 실제 돈 꽂아주는 것은 7월 4일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 금리 결정도 6월 중순 이후죠. 그리고 7월 말 9월 중순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뭐 7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IPO 이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 그 다음에 엔트로픽 올해 4분기 IPO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코인이 막 찌그러든 건요. 이제 뭐 자체적인 산업의 어떤 결함이라기보다는 그 입법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건요. 지금 유동성이 장난 아니게 지금 말라붙어 있습니다. 유동성에 안 좋을 때 최악으로 쪼그라드는 게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은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이 은행 규제 완화가 올해 4월에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해도 7월이나 8월쯤 돼야 진짜 유동성, 신용 창출이 이때부터 늘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구조법, 뭐 이게 지금 계속 진통을 겪고 있어요. 중요한 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근데요, 제가 한번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연준 이사, 뭐 쿡 이사 불러가지고 기소장을 날리고요. 제롬 파월 의장, 너 리노베이션한테 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너 조사 좀 받고 와. 그때의 어떤 그 긴박함이랄까요? 겁박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압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백악관에 한번 부르긴 했어요. 좋은 말로 너희들 뭐 은행 저 뭐 코인베이스 야 대충 이거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요 한마디를 하긴 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급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거든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본인이 공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조용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조용히 캄보디아 때려가지고 12만 개 뺏었죠. 베네수엘라 이거 60만 개를 만약에 이거 진짜 압수하면요. 이거 대박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아들들,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저기 테더 쪽에 아니면 저 뭐 하워드 루트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끝났다.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톰 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 뭐 개의치 않고 계속 삽니다. 계속 스테이킹 맡기고 계속 이더리움 사고 뭐 스트래터지 또 얼마 또 비트코인 또 샀거든요. 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재무부도 2분기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이 유동성이 3분기 내지는 4분기인데 아마도 3분기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 10월 10일 이게 이제 바이낸스가 어쨌든 개입이 된 거거든요. 뭐 제 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뭐 라울파리다, 뭐 돈나무 언니다, 뭐 저 OKX 같은 중국계 거래소도 바이낸스를 콕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이낸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사실 뭐 서로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 강한 부정 긍정이라 봐요. 트럼프 행정부는 난 그 CG 만난 적도 없다 했는데 대통령이 사면시켜 줬잖아요. 바이낸스 창펑샤오.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 USD1에 무려 87%를 바이낸스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87%를 들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화폐로 쓰려고 만든 거면 퍼져 있어야 되겠죠. 특혜 논란이 제가 볼 때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면 바이낸스를 통해서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태를 예를 들면 이제 발생을 시키고 좀 이 소위 말하는 그 상승 사이클을 타이밍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건 아닐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이나 한 9월쯤에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 인하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출금리 떨어지면 특히 이제 MZ 세대들 집 새롭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땡큐죠. 지금 뭐 미국도 이제 집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겠냐. 그리고 제 이제 오후반 우리 제 동생이 10월 초에 관세 배당금 이거 1인당 2,000달러 쏘지 않겠냐. 이것도 타이밍을 보시면 선거 한 달 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노골적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상반기에 이게 한 번씩 랠리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상반기를 뭐 버리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특히 3분기부터 뭔가 발표들이 되고 뭔가 실제적인 유동성이 거품이 낄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2026 이 컨퍼런스가 4월 27일, 28일, 29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참여 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폴 애킨스는 SEC 지금 의장이고요. 이제 CFTC 여기 뭐 마이크 셀리그라고 하는 이분 사실 뭐 지금 정부의 주요 이제 헤드잖아요. 이 사람들이 컨퍼런스 연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 보지만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이 지금 뭐 SEC다 CFTC 칭코인 쪽으로 뭐 이제 그 이미 방향이 많이 이제 정해졌다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올까요?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JD 벤츠 부통령까지도
연사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포브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4월 말에 코멘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VIP, VVIP잖아요. 이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실은 안 나올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뭐가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 발표 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불씨를 당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또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등 전 올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해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시장 구조법 지금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꼭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저 목동 아파트에 여기 뭡니까 재건축 뭐 한 단계가 이렇게 업 되면 업 될수록 그 단계마다 집값이 한 번씩 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시장 구조법이 이번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원에 내려가는데 하원에서 지금 얘기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진전이 될 때마다 코인 가격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또 이제 그 기습 발표할 수 있는 건 이건 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타이밍은 모르지만. 그리고 하반기에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까? 뭐 7월 1, 8월, 9월 뭐 오른다고 하면 그 꼭지가 뭐 8월쯤 될까요? 아니면 한 10월, 9월, 11월, 12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어차피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즐겨보는 지표들 뭐 모르는 분들 없어요. 뭐 공포 탐욕 지수 제일 이제 뭐 우리가 즐겨보는 지표고요. 코인베이스 앱 랭킹 순위 그다음에 해당 코인의 RSI 뭐 주봉이나 월봉 특히 이제 주봉 이상을 보시면 좋은데 RSI나 거래량 그리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미국의 ISM 지수라고 있습니다. 제조업 이제 그 ISM 지수 PMI 지수가 52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소 60은 돼줘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올해 이게 시간 문제지만 올라올 거라 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대부분 또 알트코인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 재미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도 최소한 90 언저리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MVRB Z-스코어라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조회수, 이제 구독자 수가 아니고요. 조회수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지표가 돼요. 악플이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그건 조금 이제 그 과열된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크립토 시장은 거의 바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더리움 MVRB Z 스코어 이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밑에가 이제 그 MVRBZ입니다. 이게 0을 이제 기준으로 뭐 기존의 최고점은 보니까 한 6 정도는 돼야 되냐 아니면 뭐 5 정도는 돼야 되는데 플러스 5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0 밑으로 내려가 이게 이제 0 밑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역대 최저 MVRBZ 스코어는 2018년 12월 달입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한 개 1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거든요. 역대 최저치. 요때 이제 가격 뭐 이제 처참했죠. 그 다음에 또 최저치로 내려갔던 것은 2020년 3월달 코로나 폭락에서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던 것은 22년도 5월달입니다. 테라루나 사태 때 거의 이제 또 이제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갔고요. 뭐 이제 작년 4월달 관세 폭탄 이렇게 빵 떨어졌을 때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인데요. 이 지금도 기존의 저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MVRBZ 스코어가 낮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사, 언제 팔아.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팔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사면 되냐? 정수리에 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꼭지에서 사는 분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도 실은 사면 안 되겠죠. 어깨, 그 다음에 허리, 무릎, 그리고 이제 무릎 아래가 아니고 이제 발바닥까지 내려가, 뭐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발바닥도 아니고 발바닥 밑에 있는 각질에서 주우려고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종종 이제 보이는데 사실 발바닥 각질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조금 무모해 보여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이제 버리면 욕심만 버리면 지금부터 제가 볼 때 몇 개월 우량 코인들 헐값 대축제를 한다라고 생각이 전 돼요. 지금부터 또 뭐야 저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코인들 지금 이 가격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실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팔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 훨씬 더 갈 거라고 봅니다. AI 이 이제 뭐 급등락이 있지만 더 갈 거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만의 객관적인 그 지표나 그 가격대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탓하지 말자는 겁니다. 꼭지에서 팔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 뭐 20% 팔고 또 이제 저 코스피 기준 뭐 6천이 되면 또 20% 팔고 7천이 되면 또 이제 한 30% 팔고 이런 식으로 쭉쭉 팔면서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MVRV Z스코어가 마이너스 0.42다. 근데 역대 최저치 아까 보여드렸죠. 2018년 12월은 마이너스 0.76.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뭐 비슷하죠. 둘 다 이제 항복에 거의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한 번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선물 잘하시면 굉장히 그 날카로운 칼로 이제 쓱쓱 이제 필요한 데를 쓰시면 좋은데요. 대개는 그 날카로운 칼에 이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제가 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상승의 시점을 제가 맞춰보려고 사실 저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로 단타를 치지를 않아요. 타이밍을 아예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좀 기다렸다 나중에 사는 거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이밍을 못 맞춰도 어차피 이깁니다. 지금 이게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이제 워낙 짧게 이제 또 좀 이제 그 돌려줘야 될 돈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방에 좀 어디 좀 작은 코인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타이밍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거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어차피 이기려고 하시면요. 쉬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쉬운 투자. 욕심 버리고 몸에 힘 빼고요. 우량 자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코인은 없어지지 않아. 이 코인은 무조건 될 것 같아. 라고 확신이 있는 코인들을 꾸준히 적립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물론 그러면 이제 계속 꾸준히 사면요. 소위 말해서 평단이 낮아집니다. 꾸준히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한번 다 하겠죠. 적립하시고 바로 오르면 좋은데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게 가장 전 요즘에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인내하고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분할로 쓱쓱 팔고 그냥 잠깐 쉬면 되겠죠. 반대로 어려운 투자는 뭐냐? 몸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꼭 이제 운전하실 때 초보는 이제 그 운전대 앞으로 가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몸에 힘 꽉 주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나 언제까지 뭐 6개월 후에 나 이거 돈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돈 필요해. 이거 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시간표 달린 돈으로 하면 그 투자의 파라리 심리거든요. 심리에서 말리고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제 급등장 와요? 왜 안 오는 거요? 이번에 왜 틀린 거요? 맨날 이것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실 텐데. 물론 지금은 모두 힘듭니다. 지금은 안 힘드신 분이 실은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빚을 썼거나 이제 손대면 안 되는 코인에 손을 댔거나 그럼 더 힘드시겠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코인 저도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뭐 80%, 마이너스 85%. 근데 그거 이제 뭐 그건 이제 그거고요. 쉬운 투자, 이기는 투자. 이제 그 비중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근데 좋은 코인들 위주로 좋은 코인도 지금 헐값이잖아요. 이러면 그쪽으로 저는 물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운 투자, 이기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 뺀다는 게 저는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 겨울 뭐 춥다, 뭐 이제 눈 온다, 뭐 영하 막 10도 뭐 이하로 내려간. 근데 지금 아니면 또 겨울을 언제 즐기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눈 오는 거 또 이제 시간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지 않을까요?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날 아닙니까? 명절 지나고 3월 달 되고 우리 아이들 또 학교 개학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뜨거운 여름 오겠죠.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요. 조금 힘을 빼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